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활기를 찾은 캠퍼스. 우리 학교는 다시 학교를 찾은 학생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대학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당신. 당신의 스트레스는 안녕하십니까? 나는 내가 대학교에 들이는 비용이 부담된다. 나는 대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 때로는 버겁다. 나는 왠지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 나는 앞으로 대학교에서 내릴 결정의 결과가 두렵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 중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스스로의 스트레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스트레스, 정확히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와 행복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트레스 없는 일상에서 시작하겠지요. 울퉁불퉁한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는 대학생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정거장에 있습니다. 이곳에 내리게 된 당신은 행복한가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해진 답만을 찾던 10대를 지나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20대로 우리는 이렇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만능주의의 이상과 현실에서의 대학생의 모습을 극명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3개 골라주세요. 네, 골랐어요. 고르신 카드 카메라 향해 보여주시고 그 이유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낭만, 자유, 사랑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골랐는데요. 보통 어른들이 고등학생들한테 대학 가면 남친 바로 생긴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대학 가서 연애도 하고 술도 먹어보고 그냥 빨리 공부 그만하고 대학 가고 싶어요. 반면 대학생은 어떨까요? 네, 골랐습니다. 고르신 카드 카메라 향해 보여주시고 이유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먼저 학점, 시험, 이렇게 공어 3가지를 골랐는데 어르신분들이 대학교 가면 무조건 장학금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 받으려고 2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공허함 같아서 이 3가지를 고르게 됐습니다. 현재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 행복할 수가 있나요? 수능이 코앞인데. 본인이 바라는 행복은 어떤 건가요? 공부 걱정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고 자는 거요. 현재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일단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학점 관리도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바라는 행복은 어떤 건가요? 아무 걱정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0대들에게 대학은 그들의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이상의 공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꿈꾸는 대학생들이 말하는 현실은 스트레스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학을 더 많고 다양한 고민거리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대학생에 대한 이상과 현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숙명여자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그 원인을 조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84%의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저마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바쁜 일상에 지쳐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취업, 인간관계, 학업 등 84%의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사실 오래 지속될수록 스스로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공부도, 노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이렇게 각박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포기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대학생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2023년 2월 서울시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약 4.5%, 즉 13만 명가량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교의 사회정신보건학 사이토 다마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참가 영역이 좁아져 자택 안에서의 생활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상태인 히키코모리 증상은 주로 대학생의 나이대인 2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병을 유발하고 이는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자살 사망자 801명 중 82%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 33%가 불안장애를 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대학생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시작했던 SNS는 시간이 지나 중독 증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여성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잊고자 SNS를 활용한 쇼폰 콘텐츠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길이가 짧고 내용이 자극적이라는 이것의 매력에 빠져 점차 분리불안, 잦은 분노 등의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여성은 결국 병원 치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문제, 과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매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일자리 확대, 공정 채용 기반 구축을,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거주 취약 청년 지원, 전월세 비용 경감을,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일자리 연계 강화, 등록금 지원의 정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복지 정책들과는 달리 보편성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정책마다 신청 자격이나 요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학생들의 소득 분위를 토대로 장학금 수혜자를 선별합니다. 이때 정부는 학생들이 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산정되는 가계 소득만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렇듯 억울한 상황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선물 같은 청년 정책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아직 본질적인 부분에서조차 수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찾아 자신만의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충분한 잠을 자는 등 개개인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찾아 자신만의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대학에서도
대학 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통해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혹시 휴식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해소법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8살부터 19살까지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 도합 12년. 모두가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대학의 문턱이라는 결승선에만 다다르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괜찮은가요? 도착만 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만 같은 대학이란 이름의 정류장. 그곳을 향해 쉼없이 달려야만 했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춘들.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버스의 앞날은 영원한 정차일 뿐입니다. 더 먼 길을 나아갈 그들에게 일러줄 것은 자신만의 속도와 목적지를 찾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